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도 뉴스들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뭐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막 엄청 임팩트 있다 막 이런 뉴스거리가 없어요. 특히나 이제 뭐 금리에 관해서 우리가 좀 유출을 해봐야 되는데 연준하고 관련돼 있는 인사들이 사실 그 법률에 따라서 FED 법률에 따라서 사실 FOMC 전까지 어떠한 발언도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더 향후 시장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현재의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뭐 그나마 이제 짜구짜구해서 몇 가지 이제 포인트적인 뉴스만 추려서 이제 이번 영상을 이제 만들었는데 일단 도지코인이 좀 올랐어요. 그죠? 도지코인이 뭐 저도 요 근래 며칠 전에 이제 언급을 했죠. 금요 28일을 기점으로 해서 자, 만약에 앨런 머스크가 트윗을 확실히 인수하겠다라고 확정이 된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 될 거다. 근데 지금 현재 도지코인이 올라가는 거는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앨런 머스크가 특히나 지금 좀 약간 사람들을 선동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쉽 트윗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트윗 대표라는 의미잖아요. 이거를 여기다가 했다는 의미는 대중들한테 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전에 86원대였을 거야 아마. 86원대에서 좀 어느 정도 매집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거침없는 상승이 있었을 때 일정 부분은 익절을 해두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지 않을까. 혹간에 내일 막상 가서 뭐 트윗을 인수합병 할 거다라는 거에 관해서 좀 이견 대립이 있다. 그래서 연기됐다라는 만약에 발표가 나오면 도지코인은 급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이벤트적인 성향이 강한 게 도지코인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거를 염두에 두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와 이제 CTC라는 코인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이미 아시겠지만 크레딧 코인 뭐 이거를 매수해야 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일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거를 저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이지리아 라고스와 파트너십 농업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거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이지리아를 사람들이 이제 아프리카의 그냥 작은 신흥국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인구가 되게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로 시간이 흘러가면 계속 이제 중요성이 대두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알다시피 인도는 이미 중국을 추월했고 뭐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나이지리아가 대표적인 향후에 2030년, 40년, 50년을 보면 대표적인 인구 강국으로 보시면 돼요. 물론 이것에 따라서 GDP, GNP도 많이 상승을 할 겁니다. 이거는 제 개인 피셜이 아니라 저는 IMF나 BIS 자료를 많이 보고 객관적인 지표를 토대로 해서 제가 베이스가 성립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통계로 해서 이제 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정부하고도 같이 움직이는 근로화라는 거를 인지하시면 되고 불안하시니까 간혹가다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을 열심히 한다는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현재 뭐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코인 가격이 못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모건 클릭 CEO가 다음 비트코인 강세장은 내년 2분기에 시작될 거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바라보는 뷰랑 정확히 일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흔하게 2024년이나 돼야 엄청난 강세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내년 2분기 그러니까 2분기인데 2분기도 보세요.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이 2분기잖아요. 2분기도 4월달, 5월달, 6월달이냐 그 어느 시점이냐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때서부터 쭉 이제 서서히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표현을 이제 모건클릭 자산운용사 앤서니 폼플리아노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ETF도 저는 이제 바라보는 거든요. 그리고
XRP 소송도 XRP 소송에 관해서도 내년 아마 3월 2분기를 넘지 않는 시점에 아마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미국의 피벗, 그러니까 정확히 금리 동결이 아니라 금리 인하 시점하고 이제 저는 같이 바라보거든요. 이 뷰랑 비트코인 ETF 시점이랑 그거는 뭐 제가 이 짧은 영상에 다 담아서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건 지금 뭐 2024년까지 폭락장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막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데 2022년 언발의 오줌 누기 언발의 오줌 누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진행 중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직까지 이제 진행 중이고, 여기 나와 있듯이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특히나 이제 뭐 이더리움하고 도지코인이 상당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더리움이 다른 이제 시총 중위나 하위에 있는 코인들보다 이렇게 강력하게 지지 기반해서 올라간다는 의미는 사실 전체 크립토 시장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더리움이라는 게 알트코인의 대장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별표를 줘야 되고, 도지코인은 내일 28일을 분기점으로 해서 과연 테슬라가 정확히 인수할 거라는 거를 오피셜하게 발표가 나올지, 미지수는 분명히 있다는 거, 확률상 그거를 이제 뭐 장투하시는 분들은 뭐 86원에 매집하셨던 분들은 뭐 그렇겠지만, 지금 올라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리스크가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도박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코인을 매수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매수할 수 있는 거는 요게 뭐 이게 만약에 뭐 650원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나 뭐 좀 사지, 나머지 코인들은 이미 3일 전까지 다 매수를 저는 다 맞춰놨습니다. 더 이상은 저는 매수할 생각이 없고, 그리고 이번 주 미국 캘린더 여기 나와 있는데 일단 이걸 말씀드릴게요. 월요일 날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화살표를 제가 밑으로 글게요. 그리고 10월 25일 날 소비자 신뢰지수도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오늘 아침에 확인해봤는데 신규 주택 판매 지수도 이거는 중립이에요. 그냥 중립. 중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터는 내일로 넘어갔어요. 10월 27일 3분기 GDP,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자 지수, 여기서 실업자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면 호재, 그리고 3분기에 GDP가 성장됐다라고 하면 아마 11월 3일 날 강력한 금리 인상이 실시될 수도 있어요. 원래 예견됐던 대로 0.75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3분기 GDP가 생각보다 많이 꺾였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0.75가 아니라 0.5% 발표가 11월 3일 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가장 중요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미국 지표 중에는 아마 내일이 대망의 결정적인 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건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김에. 그리고 아까 앤서니 폼플리아노가 내년 2분기가 중요한 시점이 될 거다, 터닝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모건클릭 자산운용사의 공동 대표이고 비트와이즈랑 이제 같이 진행을 하는데, 비트와이즈는 크립토 인덱스를 이제 뭐 추구해서 기관 투자가들한테 이제 돈을 받는 데고, 인덱스를 만들었다는 의미는 인덱스는 이게 다시 ETF랑 다시 연결이 되거든요. ETF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도 이 인덱스에 관해서 코인데스크하고 이제 같이 해서 인덱스 기록을 자꾸 남기는 이유가 ETF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실 지금 준비 작업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모건클릭도 어쨌건 뭐 그레이스케일보다는 규모나 어떤 그런 면에서는 좀 작긴 하지만 어느 정도 네임드가 있는 데라서, 여기는 제가 포트폴리오를 아주 오랜만에 한 번 더 살펴봤어요. 비트 635, 그리고 이더가 거의 30%, 그리고 에이다가 2.3, 폴카닷이 1.2, 유니스왑이 0.8, 아발란체, 라이트코인, 코스모스,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어쨌건 다 뭐 괜찮은 코인이고, 특이점은 뭐냐면 이오스가 빠지고 파일이 여기 들어갔어요. 파일 코인이 0.3% 여기에 들어갔다. 근데 그레이스케일은 포트폴리오를 바꾸지 않아요. 근데 모건크릭은 간간히 포트폴리오를 약간씩 조정을 하거든요. 근데
파일 코인이 여기 들어갔다라는 거를 예, 뭐 포인트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나쁘지 않게 제가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코인 전담기구 금융위에 둔다. 다음 달 당정 최종안 발표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국내에 국한된 얘기는 분명히 아닐 거다. 미국 정부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크립토 시장에 관해서 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 긍정적인 얘기죠. 규제가 없는 것보다 규제가 있는 게 낫거든요. 불확실성의 해소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 다음 달 초에 디지털 자산법 제정안 확정, 전단계구 금융위 산하로 들어간다. 그리고 증권선물거래위원회 준하는 의결기구 신설할 거다. 제도권 준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독일의 슐츠 총리가 11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을 방문하기로 지금 돼 있는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 여기 독일에 항구가 하나 있거든요. 항구 터미널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지분 24.9%를 중국한테 넘겼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 지금 유로존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통화 시스템과 연결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스위프트 1.0의 와해와 스위프트 2.0의 지금 현재 구조 형성이 이 문장에 들어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피상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뭐 이런 중국과 러시아 오페크, 브릭스만 이제 바라보는데 사실은 유로존도 마찬가지로 서서히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이점은 뭐냐면 사실은 미국하고 중국은 무역 거래량이 점점 감소를 하거든요. 점점 감소를 하는데 독일하고의 수출 수입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났어요. 여기서 감소하는 추세가 아니다. 오히려 미국하고는 좀 떨어지고 있는 현재 형국이거든요. 근데 19년, 20년, 21년, 22년 쭉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 슐츠 총리가 중국에 방문한 거는 분명히 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뭐 11월 달에 이제 뉴스가 나올 거고 어쨌건 중국이 11월 달에 개방한다는 뉴스가 나오길 바라야죠. 뭐 기도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 지수는 109.73으로 어저께는 110 위로 상회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요 며칠 사이 113을 더블탑을 찍고 그리고 떨어져서 109.78로 떨어져 있는 현재 상황인데 어떤 애널리스트, 어떤 트레이더는 어떤 견해를 피냐면 올 하반기까지 달러 인덱스가 98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이제 의견 개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사실은 미국의 채권 시장하고도 연결돼 있고 지금 기관 투자가는 채권 매수를 안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분석 자료가 지금 금융권에 돌고 있거든요. 그게 뜻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지. 어쨌건 지금 현재 표면상에 드러나진 않았는데 수면 아래에 있는 어떤 뭐 모든 지표들은 썩 좋지 않게 현재 흘러가고 있는 현재 실정이다라는 거죠. 나스닥 지수가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하락을 했고 달러 인덱스도 같이 하락을 했다. 참 이상한 지금 형국이라는 거죠. 어쨌건 그래서 내년부터 주식시장이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면서 일부 빅테크 기업 빼고는 3차 산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주식시장은 조금 필터링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분기점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가상자산 시장에 거기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기관 투자가들을 필두로 해서 좀 많이 이쪽으로 유입되지 않을까. 아까 앤서니 폼플리아노가 말한 것 같이 저는 이제 그런 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거는 제가 뭐 따로 제가 팬딩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이제 자세한 디테일하게 이제 말씀드릴 거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도 왜 차별하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공부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뭐 가입을 해주신다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물론 저를 생각해주시는 제 5년 동안 구독을 지속적으로 이제 좀 잘 해주신 분들이 뭐 저를 생각해서 이제 해주신 부분도 있지만 공부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또 제가 그런 자료를 또 많이 올려요.
저를 위한, 저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자료이긴 하지만, 그거를 자꾸 매일매일 하루하루 보다 보면, 어느 순간 가짜와, 진실, 이런 거를 구별하실 수 있고, 전체적인 흐름을 내 자신이 판가름할 수 있거든요. 뭐 오늘 오르네, 내일 내리네, 뭐 누군가 말을 듣고 이렇게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키우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끝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별로 막 그 얘기거리가 많이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 보시면. 그래서 오늘 발표되는 미국의 GDP와 실업자 청구자 지수가 아주 많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달러한테도 될 거고 가상자산 시장한테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또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